배뚱님의 사연입니다. 내 삶, 그리고 귀감, 8부. 안녕하세요, 배뚱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네요. 봄이라서 조금 시원한 게 기분도 좋고요. 사연 쓰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봄비와 함께 사연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군대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체질이 체질인지라 역시나 군대에서 귀감을 느끼는 것은 기본 옵션 중에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같은데요. 마치 어릴 적에 컴퓨터를 사면 기사님이 깔아주시던 뿌요뿌요 마냥 당연한 이치 정도일까요? 경계 근무를 설 때 특히나 그렇죠. 저는 포천에 있는 호랑이 부대에서 장갑차 정비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상병에서 물병장 사이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호랑이 부대 출신이라면 다들 아실만한 극악의 추억이 하나 있죠.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그 부대 출신이 계시다면 그거 힘들었었지 하실 법한 바로 ASP 파견 근무입니다. 저희 중대는 포천에서 ASP 파견 근무지까지 육중한 장갑차를 끌고 도착했었더랬죠. 한번 다녀온 선임들의 괴담만 들었을 뿐 막연한 두려움으로 그 척박의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또 열악한 내무실 환경에 또 한 번 절망했습니다. 중대 단위로 돌아가며 몇 달씩 근무하고 자대로 복귀하는 형식의 파견 근무였는데 저희 중대가 도중에 폭설로 인해 3달짜리 근무를 6달인가? 그렇게 딜레이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는 휴가도 못 가고 하루에 경계 근무만 14시간씩 섭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온 산을 헤집는데 멧돼지에 고라니에 막 들깨도 돌아다니고 춥기는 또 얼마나 추운지 그렇게 껴있고 껴신어도 동상에 걸리고 어둡고 무섭고 실탄을 끼고 근무를 서니까 긴장도 되고 그러고는 또 정상일과는 정상일과대로 소화해야 되고 그런 혹독한 환경 속에서 단연코 가장 괴로운 것은 짬이 안 되는 부사수겠죠. 사수와 부사수가 한번 정해지면 근무 기간 동안은 거의 계속 같이 간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게 또 생각해보면 아주 잔인한 일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고문관이면? 사수가 고문관이라면 부사수가 개고생할 거고 부사수가 고문관이면 그 몇 달 동안 하루 14시간씩 끊임없는 갈굼과 괴롭힘을 산속에서 당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제 부사수는 한 동네 출신에 또 부사수가 제 아들 군번이라 형 동생하며 친하게 지냈고 군생활도 나름 잘하고 있어서 다행이긴 했습니다. 제가 이 극악무도한 환경을 주저리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살. 제가 파견 근무를 갔던 당시 11번 초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부사수가 갈굼을 견디다 못해 개머리판으로 사수의 얼굴을 가격하고는 실탄을 자신의 머리에 쏘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그 소문이 단순한 소문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소문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11번 초소는 경계 근무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초소와는 다르게 흰색 페인트가 떡칠이 된 곳이었죠. 첫 번째 초소부터 투입해서 밀어내기식으로 근무가 진행되는데 10번 초소까지 근무를 서고 나면 11번 초소를 지나쳐 끝 지점까지 순찰을 하고 근무 일지를 작성하고 다시 11번 초소를 지나쳐서 10번 초소에 도착. 그렇게 밀어내기식으로 근무를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이 10번 초소가 11번 초소와 꽤 가까워서 또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10번 초소 근무 중이었던 것 같은데 부사수와 저는 둘만 있을 땐 형 동생으로 지냈거든요. 그날도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장난도 치고 그러다 이 부사수 놈이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초소에 보내놓고 잠시 눈 좀 붙이라고 하곤 제가 경계를 서고 있었더랬죠. 그때 무언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너무 작아서 맞나 싶을 정도로 전 그냥 헛것을 들었나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소변도 몰래 누고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자 또다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번엔 확실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 11번 초소 방향에서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이거 큰일인데? 혼잣말을 해봅니다. 그리곤 부사수를 깨우고 물어보았죠. 야, 뭔가 우는 소리 안 들리냐? 나 막 우는 소리 들리는데? 형 안 들리는데 거짓말 좀 하지 마.
나 그런 걸로 고바 안 먹어. 아유, 이 새끼가 빠져가지고 진짜로 들린다고, 이 새끼야. 이놈의 자식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놈입니다. 상대도 안 해주는데 뭐 어쩔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근무 서는 거죠. 그렇게 전 초소에서 밀어내기를 하러 왔네요. 저희는 11초소를 지나 순찰일지 작성을 하러 갑니다. 그렇게 수차례나 헛소음을 들으며 공포의 근무를 쓰고 있었죠. 그렇게 지치는 파견 근무 생활을 하던 중 11초소에서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여느 날처럼 똑같이 단조롭고 춥고 잠 오는 경계 근무를 서던 중에 10번 초소 근무를 터치하고 가파른 계단을 한참 내려가 11초소를 지나는 직선도로를 걷던 중 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이제는 무섭긴 하지만 좀 덤덤해졌습니다. 굳이 믿어주지도 않는 후임놈에게 하소연할 필요도 못 느꼈죠. 11초소가 보이고 늘 그렇듯 토레시를 11초소로 향한 채 바짝 곤두선 눈빛과 경계심으로 지나쳐야만 했습니다. 빛 한 점 없는 검은 산속, 그와 대조되는 새하얀 건물, 얼굴 높이에 조그맣게 뚫려있는 구멍. 응? 구멍에 누가 있습니다. 근무를 서지 않는 폐쇄된 초소에 새벽 3시, 4시 남짓한 시간에 누군가 있는 겁니다. 등골에 소름이 돋아오릅니다. 으악 하고는 11초소를 그대로 지나쳐 달렸습니다. 뒤에 오던 후임놈은 덩달아 왜 하며 달려왔죠. 한참을 달렸을까요? 근무일지 작성하라고 하는 길목, 개활이 되어 조금 밝은 통에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말했죠. 야, 나 11초소에서 사람 봤다. 창문 구멍에 사람 얼굴이 있었어. 제 말을 가만히 듣던 후임이 눈을 재수없게 가늘게 뜨고는 말했습니다. 형, 귀신은 무슨, 형이 기가 약해서 그런 거야. 어쩌고 저쩌고 잔소리를 시전합니다. 내가 요즘 너무 잘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시 걷고 걸어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다시 11초소를 지나쳐갈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앞에 서서 걸어가자니 어두운 길을 뚫고 먼저 걸어야 하니까 무섭고, 뒤에서 쫓아가자니 지나치고 나선 내 뒤가 어두울 것이 무섭습니다. 그냥 앞에 서서 걷습니다. 그래야 도망가기가 쉽죠. 다행히 아무것도 아무 일도 없네요.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무서워도 귀신을 보아도 근무는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날 초소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길에 이 꽁꽁 얼은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져서 근무 초소 올라가는 산 중턱쯤에서 산 맨 아래까지인가? 멈추지도 못한 채 그대로 미끄럼을 쭉 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허리 부상으로 근무 투입을 중단하고 불침번 근무만 서게 되었습니다. 신의 한수. 저는 그렇게 파견 근무지에서 근무 투입을 하지 않는 신의 영역에 도달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소대장님과 외출을 해서 한의원에서 침도 맞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6달 중에 2달은 잘 피했죠. 제 근무일 그 다음날 11초소에서 고라니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목이 뜯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들깨의 소행일 것 같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찝찝했습니다. 그 파견 근무 중에 다른 초소에서 겪은 일도 있지만 거의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서 그냥 패스하고요. 제 귀감에서 느낀 것은 30여 개가 조금 안 되는 데다 규모도 엄청나게 큰 그 근무지들 가운데 제가 무언가를 느낀 초소가 4-5곳 정도는 되었었고요. 11초소보다 더 귀의 감각이 곤두서는 곳도 있었습니다. 초소와 초소 사이의 순찰로 중에 한낮에 가도 살이 떨리는 무서운 곳도 있었고요. 유난히 제가 그런 부분에 예민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고단하고 괴로운 군생활 중에, 심지어 저는 상병 병장 시절을 거기서 보냈는데도 그렇게 고단하고 괴로웠는데 2등병 1병들은 어땠을까요? 휴가, 면회, 외박 모두 다 통제되어 있는 그곳에서 다쳤을 때나 외출만 간혹 보내주는 그 척박한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또한 있었을까요? 다음 편에 이어서 제가 군대에서 겪었던 일을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